산 넘어 산입니다. 네, 뭐가 산 넘어 산인지 보시죠. 여당 TK 의원들 낙동강 발언 사과해야 인유한 혁신위원장이죠. 사상 전환의 희생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요 얘기 일단 목소리부터 들어보고 오시죠. 우리 인유한 혁신위원장은 낙동강 하류 세력은 뒷전을 해라 라고 운운했는 데서 물론 농담으로 말했었다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대우 경북 시도민들에게 정중히 사과해야 된다. 우리 윤석열 당시 대통령을 압도적인 지지로 최고의 지지율 높은 데가 어딥니까? TK 아닙니까? 그렇게 뒷전으로서는 그 말 자체는 마치 잡아놓은 고기 취급하는 격이다. 이거는 정말 이 지켜온 우리 시도민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경상남북도에 훌륭한 국회의원들이 서울에 와서 경쟁력이 있으면 좀 도왔으면 좋겠다. 이제는 문화를 바꿔서 우리 정치인들이 희생하고 국민을 위해서 국민한테 이득이 되는 그런 사상 전환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무슨 TK는 잡아놓은 물고기인 줄 아냐라는 얘기. 아유, 희생을 좀 하는 게 필요합니다. 양쪽이 지금 서로의 주장을 지금 하고 있죠. 어쨌거나 인유한 혁신위원장은 뜻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영남권에서 좀 세피가 들어와야 된다라는 그런 입장을 좀 고수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건데 보신 것처럼 영남권 의원들은 강하게 지금 반발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실 영남권 물갈이 얘기가 선거 때마다 나오는 단골 손님이긴 합니다. 근데 그래서 구체적으로 영남권이 딴 데로 가서 본인 지역이 아니라 딴 데로 가서 됐던 사례가 있느냐 그걸 좀 따져본 기사가 있어서 저희가 좀 가져왔습니다. 요겁니다. 인유한이 꺼낸 영남 중진 수도권 차출론 성공 사례 정몽준뿐이란 기사입니다. 여길 좀 볼까요? 정 전 의원은 울산 동구에서 내리 5선을 한 뒤 2008년 18대 총선에서 서울 동작 을에 출사표를 던져서 정동영 통합민주당 후보를 꺾은 바 있다. 하지만 정 전 의원은 재벌 총수인데다 대한축구협회장, 대통령 선거 출마 이력으로 이미 전국구 인지도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일단 지금 이 기사에 따르면 지금까지 영남권의 중진으로 있다가 수도권에 와서 성공한 건 정몽준 전 의원밖에 없는 정몽준 전 의원 당시에 이미 대선도 나갔었고 축구협회장 2002년도 또 굉장히 또 축구 인기가 있었던 그런 여파로 다 이미 굉장히 인지도가 높았던 상황이라 일반적인 스타라고 불린 영남권 의원들하고 비교하면 안 되는 상황 아니냐라는 얘기가 지금 여기 들어 있는 겁니다. 그럼 지금 영남권 의원들이 누구누구가 있느냐? 여기 나와 있습니다. 영남권의 3선 이상 국민의힘 의원인데요. 대구 주호영, 윤재옥, 김상훈. 주호영 의원은 실제 이름이 거명이 됐었죠. 부산 서병수, 조경태, 김도읍, 장재원, 이현승, 하태경. 울산 김기현 대표죠. 이채익. 경남 김영선, 박대출, 윤영석, 김태호, 조혜진. 네, 쭉 보니까 이게 당직 가진 사람이 꽤 있네라는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일단 여기에서 쭉 나와 있는데 근데 지금 이 의원들 중에서 그럼 정몽준 의원처럼 수도권으로 올라와서 될 사람이 누구냐. 윤경호 위원님. 될 사람 누가 있을까요?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이준석 전 대표가 얘기했나요? 네. 이렇게 단언했죠. 제가 봐도 전 동의해요. 여러 가지 이유 거론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인지도 면에서 아니면 지역 주민과의 접촉 면에서 또는 정책이나 아니면 국정 운영에 보여준 리더십 면에서 인유한 혁신위원장이 좀 굉장히 용감하다고 생각해요. 정말 우리 사회 이중구조인데 자, 국민의힘, 새누리당, 한나라당 이 계열에서 선거, 지역구 선거 어느 거 하나 쉽지 않은 게 없다고 얘기하지만 네. 그래도 땅짓고 헤엄치기처럼 간 지역을 한번 꼽아봐. 그러면 국민의힘 계열에서는 TK 지역이고 민주당 계열에서는 광주 전남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영남에서도 부산이나 PK 지역에서는 국민의힘이 싹쓸이보다는 오히려 민주당 계열이
비례대표에서나 또는 지역구에서나 네. 뭔가 변화의 조짐이 보인 적이 있잖아요. 호남에서는 전라북도 일부 지역에서는 변화의 조짐 보여줬잖아요. 네. 그러니까 모든 선거에서 이번 선거는 해봐야 의미가 없어라고 예단을 하기 쉬운 그동안의 과거의 기록이 그렇게 일반 유권자들에게도 예단을 줄 수 있는 지역이 국민의힘 계열은 TK와 대구 그리고 민주당은 광주 전남이잖아요. 네. 그렇다면 이런 식의 얘기들이 국민의힘 내에서는 혁신위원장의 입을 통해서 나온 것뿐이고 민주당도 이 얘기 나오는 거 시간 문제일 거예요. 중요한 건 그 다음에 누구를 공천하느냐. 그 누구에는 국민의힘의 경우는 대통령실에서 찍어내리는 검사 출신 사람들 네. 또는 뭐 민주당은 지금 이재명 대표 주위에서 열심히 눈도장 찍고 있는 측근 세력들 이들로 채워진다면 그러면 아마 유권자들이 외면을 할 거고 그렇지 않고 정말 새로운 인물들이구나라는 판단이 든다면 뭔가 변화를 줄 거고 그런 점에서 저는 굉장히 의미는 있다고 봐요. 그러나 네. 영남에 있는 의원들 3선, 4선, 5선이기 때문에 수도권 가라. 그건 현실적으로는 의미가 없는 얘기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현실적으로는 영남 중진들이 수도권으로 오면은 허엄지가 아니라 사지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근데 여기 거론된 사람들 중에서 직접적으로 이름이 콕 찍혀서 거론되는 사람이 있죠. 여기입니다. 울산의 김기현 대표. 지금 울산에서 4선을 했죠. 울산시장도 했습니다. 그래서인 건지 뭐 당대표여서도 그렇겠지만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나는 그런 말 안 했습니다라고 했지만 그런 말을 했어요라는 보도가 막 이어졌었죠. 김기현 대표 수도권 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다음 기사를 좀 이어서 볼까요? 이겁니다. 험지 출마론 갑론을박 김기현 정식 제안 오면 말하겠다. 김기현 대표 얘기가 계속 거론이 되고 기자들이 또 가서 물어봤습니다.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그 얘기 한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김 대표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영남권 중진 스타 중진들 좀 수도권에 험지에 출마해야 된다. 이런 혁신의 입장 좀 어떻게 보셨는지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혁신에서 아직 제안을 해온 바가 없어서요. 제안을 정식으로 해오면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텐데. 네. 이게 자꾸 물어보니까 수도권 출마하라는 얘기가 있는데 아직 뭐 제안 온 바가 없습니다. 정식으로 제안이 오면 말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영상에 나오지 않았지만 또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뭐 아직 아이디어 차원인 것 같아요. 아이디어 이런 얘기도 했어요. 윤영걸 대표님. 네. 요 말에 뭐 가타부타 답이 없습니다. 나중에 얘기할 거예요 이런 건데 행간의 의미를 짚는다면 뭐가 있을까요? 뭐 굉장히 곤혹스럽다. 네. 예, 내가 험지 나가서 수도권 나와서 내 브랜드 갖고 될 수 있겠느냐. 험지 출마하면 세 가지가 돼야 되거든요. 네. 첫째는 명분, 두 번째는 흥행, 네. 세 번째는 승산. 제가 보기에는 명분 하나는 있는데 네. 흥행하고 승산은 김기현 대표는 울산 태화강을 건너서는 아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아. 그러니까 본인은 당 대표까지 올라왔는데 네. 대중적인 인기가 별로 없는 정치인이거든요. 근데 김기현 대표가 혁신위원장 인요한 혁신위원장한테 얘기했잖아요. 정권을 준다고. 네. 근데 정권을 준 혁신위원장이 험지로 나가시라. 그런데 대답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곤혹스럽죠. 험지는 나가고는 싶은데 나가서 될 것 같지는 않고 또 울산에 주저앉으니 정권을 준 혁신위원장이 그 얘기하니까 거부할 수도 없고 저는 정답은 딱 하나라고 봅니다. 뭘까요? 불출마. 아. 불출마하면 본인도 살고 네. 당도 살고 다른 의원들도 다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불출마하는 게 어떻게 보면 저는 용산 뜻이고 저 인요한 혁신위원장 뜻이다. 그래서 저는 꼭 그 기득권에 너무 울산에 안주하지 말고 불출마해서 저 당 전체를 좀 아우르는 그런 모습을 보여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가야 할 길은 딱 한 가지입니다. 황교안 대표가 지난 총선 때 한 거랑 반대 방향으로 가면 됩니다. 네. 그때 총선 실패하면 내 책임진다고 그랬거든요. 네. 그리고서 개혁 혁신 안 했어요. 그거 말하지 말고 김기현 대표도 그 말 하지 말고 지금 바꾸고 험지 출마도 삼선 의원이 16명이잖아요. 네. 한두 명은 뭐 화랑관창 정도밖에 안 되지만은
16명 중에 한 10명 정도가 수도권 올라가서 나와봐요. 그러면 그 바람이 부는 겁니다. 아, 국민의힘이 바뀌네. 네. 그러니까 중도 진영, 중간층 계층들이 아, 국민의힘이 변화하네. 이거를 보여주자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거는 꼭 험지 가자는 게 아니라 네. 그런 자세로 좀 기득권에 있는 영남 의원들이 좀 바뀌어라. 예. 그러니까 마누라 자식 빼놓고 다 바꾸라고 그랬는데 네. 국민이 원하는 건 마누라 자식까지도 다 바꾸라는 거거든요. 예, 그런 뜻에서 저는 해석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지금 김기현 대표 남은 건 불출마밖에 없다라고 아주 확 돌직구를 그냥 확 날리셨어요. 네. 이제 다 바꿔야 된다. 뭐 수도권으로 올라오는 게 맞다라는 말씀도 하셨는데, 근데 지금 일단 분위기상으로는 뭐 선뜻 불출마합니다라고 말할 것인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좀 퀘스천 마크가 붙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만평이 이런 만평이 나왔습니다. 네. 국민의힘 혁신위원장, 네, 너의 죄를 사하노라. 네, 지금 인요한 위원장이 너의 죄를 사하노라. 아까 첫 번째 안으로 뭐 이른바 대사면안을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아무도 없어요. 혼자 허공에 대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그렇다면 자 가라 험지 얘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또 아무도 없네요. 네, 외면 1에 이어 외면 2. 인요한 혁신위원장 계속 외면만 받고 있다라는 거. 근데 이동석 위원님, 근데 이렇게 혁신위가 내놓는 족족 좀 힘이 빠지면 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회처럼 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뭐 힘이 빠진다는 거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혁신위가 이거를 하겠다 네. 이렇게 결론이 난 건 아직 아니지 않습니까? 공식 표명한 게 아니다. 맞습니다. 그게 최고위까지 올라가서 통과가 됐을 때, 네. 그게 안건으로 제대로 됐을 때 이거를 좀 논의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윤경호 대표님이랑 살짝 다른 의견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네. 저는 김기현 대표께서 이미 수도권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네. 왜냐하면 김기현 대표께서 어제 이제 뭐 백브리핑에서 이렇게 발언을 했는데 아 나는 그럴 수 없어. 누가 그런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본인의 목줄이 달린 상태에서 그런 질문을 하면은 거부감을 드러낼 수밖에 아니라면 없습니다. 그렇게 반응했을 것이다. 맞습니다. 근데 지금 뭐 그렇게 아니라는 말도 안 했어요. 네. 결국 김기현 대표께서 지금 어느 정도 힘이 빠진 상황은 맞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김기현 대표가 앞으로 나아갈 정치적 행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앞길에 있어서 나는 네. 수도권 출마에 앞장서겠다. 이렇게 행보를 나온다면 결국 네. 김기현 대표도 앞으로 정치 활동에 있어서 정치 생명에 있어서 네. 수를 던지는 거다 보니까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네. 지금 또 다른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백브리핑에서 기자들이 막 물어보고 할 때 누가 그런 말 합니까? 그러면 이거는 다음에 다섯 번째로 또 나오겠구나 싶을 수 있지만 아니지 않았느냐. 염두에 좀 두고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였는데 사실 영남권 물갈이 얘기에 영남권이 뭐 부글부글하고 이름 거명된 당사자들이 긴장하고 하는 거는 뭐 당연한 걸 수 있습니다. 근데 영남권 물갈이 얘기에 다음 기사를 좀 볼까요? 혁신이 탈영남 띄우자 수도권 원외 쓴소리. 수도권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어제 모였어요. 그리고 혁신위원장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 목소리 들어보시죠. 왜곡된 대통령실과 당의 관계에 책임 있는 사람들에게는 정치적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그래야 떠나버린 민심을 되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수도권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수도 서울을 험지로 인식하고 있는 지금의 국민의힘의 영남당의 한계는 반드시 깨져야 합니다. 대통령 당선 이후에 대통령실이나 당이 과연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혁신의 방향으로 정치하고 국정을 이끌어내야 대해서는 상당히 심각한 반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네. 지금 영남권 물갈이가 문제가 아니라 수직적 당정 관계를 먼저 손대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좀 잘못된 우선순위와 잘못된 접근이다라고 지금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이런 부분을 보면 이동석 의원님 약간 의외긴 해요. 그러니까 사실 영남권 의원들이 부글부글하고 우리를 그럴 수 있는데 수도권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뭐 분명히 수도권 민심과 이제 영남권 민심은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게 발생을 하거든요. 사실 뭐 영남권에서는 뭐 윤 대통령의 지지율도 어느 정도 수도권보다 잘 나오는 그런 상황에서 수도권 민심에 그리고 또 영남권 의원들이 수도권으로 가게 된다면 수도권의 당협위원장들은 굉장히 불안해할 수밖에 없거든요. 밥그릇 싸움이 될 수도 있겠군요. 맞습니다. 결국엔 밥그릇 싸움이 될 수밖에 없고 저는 지금 뭐 이런 쓴소리라고 이제 언론에서는 표현하고 있는데 네. 쓴소리보다는 건강한 소리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어요. 쓴 음료가 건강에 좋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목소리는 계속해서 나와야 되고요. 이게 사실 총선 직전에 나오게 되면 굉장히 당내의 그 지지율의 변화를 느낄 수 있는데 네. 지금은 뭐 아직 10월, 11월 달이기 때문에 이런 목소리가 계속 나와서 건강한 목소리가 앞으로도 당의 운영을 건강하게 하는데 앞장서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인유한 혁신위원장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사실 중요하죠. 인유한 혁신위원장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고 오시죠. 일각에서는 그 대통령실과 당의 관계가 수직적이다 이런 부분을 먼저 고쳐야 된다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다 각자 할 역할이 있고 저는 온돌방 아랫목에서 큰 사람입니다. 월권을 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은 대통령께서 나라를 이끌으신 분인데 거기에 제가 관여하는 게 적절치 않고 당대표도 당을 이끄신 분입니다. 거기에 제가 관여하는 게 적절치 않습니다. 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난 온돌방 아랫목에서 큰 사람이다. 당정 관계에 관여 못한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난 월권은 하지 않습니다. 라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신장현 의원님. 네. 김기현 당대표가 당대표가 갖고 있는 전권을 줬거든요. 그러면 월권이 아닌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세요? 네, 인요한 위원장의 이미 사고 체계 자체가 수직적인 거예요. 여기에 들어올 때부터 당의 대표인 당대표에게 월권하지 않겠다라는 첫 마디와 그리고 또 대통령은 국정을 이끌어가는 분이다. 거기에 관여하지 않겠다라는 그 두 마디가 이미 본인이 혁신위원장으로 왔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권한을 스스로 한정 지어 놓은 것입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서 이 혁신위원회가 결코 성공할 수 없다라는 예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혁신위원회를 띄운 이유가 뭡니까? 국민의힘이 하는 역할의 설계도문이 완벽히 틀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대통령실의 지지율도 바닥을 치고 있고 지난 강서구청장에서도 철저한 패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 설계도면을 다시 짜서 새롭게 올려야 되겠다라는 취지로 시작을 한 건데 이 설계도면 틀린 게 별로 없으니까 그냥 앞으로 나가겠다라는 그런 입장으로밖에 들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혁신위원회가 해야 될 첫 번째 첫 마디는 바로 당정 관계에서 이 당이 정부로부터 철저하게 통제받고 있는 이 현실을 분명히 짚고 이것을 혁신하기 위해서는 설계도면에서부터 다시 시작하자라는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그 말을 이렇게 아끼면서 돌려서 결국 난 할 수 없다라고 자임하신 꼴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매우 큰 패착의 한마디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윤영걸 대표님. 나는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저렇게 말하는 거 보고 상당한 내공이 있는 사람을 느꼈어요. 내공이 있다. 예, 이준석 대표는 네. 대통령실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얘기할 거 직접적으로 얘기할 거 아니고 직접 쏴댔거든요. 네. 인요한 혁신위원장은 넛지 있잖아요. 넛지. 타인의 선택을 유도하라고 은근히 옆구리 찌르는 거. 네. 직접적으로 대통령한테 얘기 안 하면서 얘기하는 효과를 거두는 네. 그런 넛지. 왜 남자 소변기에 파리 그림 그려 있어서 다른 데도 안 새게 만드는 것처럼 네. 인용한 저 혁신위원장이 대단한 소통 능력을 갖고 있다. 소통 능력 중에서 상당히 A4 용지 보고 얘기 안 하잖아요. 네. 또 하나 유머 코드가 있어요. 또 선대부터 한국 많이 도와줬다는 의미에서 또 콤플렉스가 없고 상당히 자부심이 있어요. 그런 점에서 저는 절반에 벌써 성공을 했다. 대통령 수평적인 관계 굉장히 중요하죠. 네. 그거 안 되면은 수도권 선거에서 승리 못 합니다. 네. 하지만은 그거는 혁신위원장 하면서 차근차근 하나씩 하면 되는 거예요. 네. 지금 대통령한테 할 말을 하겠다면서 괜히 싸울 필요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저는 인요한 저 혁신위원장이 그 공천 혁신에 관해서는 영남 의원들의 헌신을 요구하고 직접적으로 대통령실에 관해서는 좀 넛지 간접적인 방법을 통해서 유도하는 전략. 저는 그 상당한 내공이 있는 그런 선택 아니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혹시 그럼 그런 말씀인 걸까요? 지금 저 월권하지 않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다면 기자들이 그러면 뭐 대통령실이나 김기현 당대표한테 가서 월권입니까?
이러고 논의하면 월권이에요. 그러면 뭐 뭐든 논의할 수 있죠라는 말이 나오게끔 상황을 유도했다? 뭐 그렇게 보시는 걸까요?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굳이 꼭 10건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혁신위원회가 가동되면은 당정 수평 관계, 당 지금 위상이 없잖아요. 김기현 대표가 CEO가 아니라 어디 기업체 본부장 같잖아요. 네. 그런 의미에서 자기 위상을 당을 끌어올리는 거를 직접적으로 말을 않지 않고 행동으로 옮기겠다. 저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네. 지금 말씀이 좀 갈렸습니다. 이 해석이 완전히 좀 달랐어요. 패착이다. 이 내공이 있다. 말씀을 주셨는데 이준석 전 대표는 이 발언을 또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들어보고 오시죠. 인요한 위원장이 들어와서 임명되자마자 저한테 정보로 들어온 게 정보. 꽤 신뢰 있는 사람의 얘기 좀 말이 뭐냐면 미션은 2개다. 영남의 3, 4선 중진들 서울로 올려보내거나 불출마시키기 1. 2. 수도권의 경쟁력 없는 당협위원장 다 자르기. 이 정보가 맞는지 틀린지 반신반의했는데 잠깐. 그럼 그 미션이라는 건 그 정보일 때는 누가 인요한 위원장에 그 미션을 줬다는 겁니까? 인요한 위원장은 임명한 사람이겠죠. 근데 그건 전 모르죠. 네. 이준석 전 대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요한 위원장이 미션이 지금 2개가 있다. 하나는 영남 물갈이, 2번째는 수도권의 경쟁력 없는 당협위원장 다 자르기. 그럼 2번째 입장에서는 무능하면 잘라야죠. 네. 총선에 이기는 사람을 넣는 게 중요할 겁니다. 때문에 2번이 문제인 것 같지도 않아요. 근데 1번, 요거 영남 물갈이가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요 물갈이는 미션 수행 과정 중인 거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근데 이게 이동석 의원님, 사실 이게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 아닌 전쟁 중이거든요. 때문에 이른바 꽃놀이패 발언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진짜일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라고 보세요? 저는 저거는 뭐 진짜가 가능한 얘기죠, 지금. 아니 딱 놓고 보시면 네. 저 2개는 과거 역대 선거에서 당연한 결과로 이어졌던 발언입니다. 특별한 미션이 아니라 맞습니다. 당연히 선거 때면 나왔던 얘기들이다. 아니 영남의 3, 4선 중진들 결국 뭐 40에서 50% 컷오프 되지 않았습니까? 네. 수도권에 경쟁력이 없는데 어떻게 당협위원장을 그대로 둡니까? 당연히 물갈이 해야죠. 네. 저런 거는 당연한 발언을 갖고 계속해서 이렇게 당의 정책, 혁신위의 이런 정책들에 비토를 놓는 저런 발언은 적절치 않고요. 뭔가 용산에서 지시를 하는 것 같은 그런 뉘앙스를 풍기면서 결국 지지자들을 혼란시켜버리는 이런 발언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올 거지만 네. 이준석 전 대표 자제해야 됩니다. 이거는 당 일부 지지자들도 그리고 모든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지지자분들께서도 이런 네. 갈라치기 발언은 원치 않는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윤경호 의원님. 인요한 위원장이 왜 지금 언론에 등장했느냐, 국민 앞에 왜 나타났느냐, 연세대 의대 그냥 교수만 하던 분이 왜 갑자기 정치 전면에 나섰느냐,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자, 국민의힘 내부의 당원 또는 이번 총선에 목을 걸고 있는 그런 분들은 인요한 위원장 얼굴밖에 안 보일 거예요. 왜냐, 저분이 지금 꺼내는 얘기가 내년 4월에 치러질 총선에 관련된 여러 거쳐야 될 절차, 특히 국민의힘 내에 공천과 관련된 얘기잖아요. 그러면 조금만 시계를 뒤로 돌리면 인요한 위원장이 왜 지금 갑자기 전면에 나섰어요? 강서구청장이라는 일개 서울의 구청장 선거 한 명 뽑는 선거에서 정부와 여당 윤석열 대통령이 엄청나게 유권자 국민에게 매를 맞았다 이렇게 반성했잖아요. 그래서 대통령한테 물러나라고 할 수 없으니 국민의힘 대표 당신 물러나라라는 게 여론이었잖아요. 그걸 모면하기 위해서 인요한이라는 사람을 비대위원장으로 내세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공천 룰, 사람 바꾸는 거, 이게 그래 국민의힘이 여당이 지금 제대로 반성을 하고 국민 앞에 뭔가 노력을 하고 있구나라고 비춰지는 거예요? 아니면 지난번 선거에서 왜 매를 맞았는가, 이를테면 홍범도 흉상 이전 같은 무리한 또는 뭐 후쿠시마 오염수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주권 국가라서 제대로 목소리를 냈는지, 이태원 참사의 책임 누가 졌는지, 또는 뭐 최상병 죽음 사건 관련해서 논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갑자기 방향이 틀어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게 정말 유권자나 국민에게 박수를 받는 일이 될 것인지, 그게 정리가 되지 않으면요, 지금부터 내년 4월까지 그러면 오로지 국민의힘 내에 공천 관련된 논란,
이뇨한 위원장은 그것만 그럼 끌고 갈 거예요? 누구는 밀어내고 누구는 수도권으로 옮기고 그건 결코 제가 보기엔 핵심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굉장히 쓴소리를 조근조근 해주셨어요. 네. 일단 이 부분은 그래서 논의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 추이를 좀 같이 좀 지켜봐야 되는 문제입니다.